예, 안녕하세요. 예, 이만철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생활 탐구를 강의하는 이만철이고요. 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려고 하는 몇 가지 사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개별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 세계를 데이터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사례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제가 집중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려고 하는 기회와 경험은 우리들 주변에 존재하는 세계 중에 일부죠. 세계 전체를 다룰 수는 없으니까 세계 중에 일부를 그 세계 자체이거나 혹은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거나 그 세계와 혹은 현상을 데이터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바꿀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게 되는 그 세계를 탐구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활동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와 현상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데이터로 바뀐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세계와 혹은 현상을 탐구하는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 방법에 익숙해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데이터로 바꾸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도구와 방법에 익숙해지기. 이게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은 경험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수업은 교양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속해 있는 전공의 세계에서 이 도구와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 해 동안이겠죠. 그게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이런 그 방법과 혹은 그 도구가 여러분들 전공 세계에서도 등장을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한동안 그러니까 그것이 축소되거나 혹은 그 기회가 덜 중요하게 다뤄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흥행하는 인공지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계를 탐구하는 약간 다음 단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도구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면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고 있는 세계 중에 하나는 이제 대학이죠. 그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현재까지 대학, 이렇게 저와 같은 이제 가르치는 역할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 하게 되는, 물론 초중고등학교도 같았습니다만 대학에 들어와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하는 경험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흔한 표현으로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서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런 식의 도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르친 주체이거나 배운 주체이거나 둘 다 세계를 직접 대할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치와 인공물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저는 그 장치와 인공물의 데이터를 추가해보려는 시도를 이번 학기 내내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주체가 세계를 접할 때 그 사이에 끼게 되는 저 인공물 장치, 저 인공물과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말일 겁니다. 혹은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접하니까, 글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인공물이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만 말도 그런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말 역시 그렇습니다. 고안된 거죠. 역사가 훨씬 오래되었을 뿐. 그렇게 저 장치와 인공물의 사례를 살펴볼 텐데, 그 장치와 인공물 중에서 그것을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장치와 인공물, 그리고 그 데이터 자체도 장치와 인공물에 해당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도식화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장치와 인공물을 데이터로 고정시키고 저 세계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를 탐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혹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장치와 인공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입니다. 지구도 세계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소설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80일간의 세계 일주 같은 아주 오래된 소설이죠.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소설이 쓰여질 즈음이, 그러니까 그 기차가 막 놓이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중후반을 거치면서, 그리고 소설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참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간신히 할 수 있었던 세계 일주를 이제 식사하는 도중, 소설의 시작은 식사하기 전입니다만, 80일 동안 80일 내에 그 세계 일주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어떤 주인공이 얘기를 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놀래고, 그리고 이제 그 돈도 걸고, 그러다가 이제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일단 식사를 마저 하자. 그리고 잠시 후에 어디에서 어디로 출발하는 기차를 탈 테니 일단 식사부터 합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세계가 지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축소될 리는 없겠지만 이 지구라는 전체 하나의 시스템을, 그러니까 며칠 내에 둘러본다, 이게 말이 안 되던 시절에서 며칠 내에 둘러볼 수 있다라는 이 세계 단위가 쭉 줄어드는 그 현상,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역사적인 순간에 나왔던 소설로 대표적인 소설이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그 소설이 출간된 뒤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주 많이 팔리고, 그 다음부터는 80일을 시간을 줄이는 그런 이벤트와 무슨 대회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누구는 며칠로 줄었고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지구가 지구 행성 단위 그 자체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아니었던 시절에서 그 행성 단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기로 계속 진행해오는 1860년대 근처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사례, 이것은 웹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는 행성 단위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 사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사이트를 열어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얼스널스 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이트에 접근해 보면 이렇게 지구본이 보이고, 지구본 위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제가 이걸 붙이기에는 이제 행성 단위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 접근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사이트,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요. 지금 보이는 저 사진에 있는 저 이미지는 바람 데이터입니다. 지표면에서 보는, 해수면에서 보는 바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가보면 행성단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실시간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제 사용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세계에서 발생한 현상 중에서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와 같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건 지구고, 이건 행성 단위에서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세계 주변에서 어떤 현상을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공 세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데이터가 본인의 전공의 영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전공의 세계에서 전공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이거나 방법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를 넘어서, 저런 식으로 현상과 어떤 세계를 데이터로 탐구할 수 있는 도구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 전공 세계를 어떻게 탐구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사이트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게 2017년에 내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 뒤에 모니터, 사진 안에 있는 모니터에 보이는 것이 앞에 보여드렸던 행성단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의 한 장면입니다. 미세먼지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딱 시킨 거고요.
그 웹사이트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데이터를 미세먼지 데이터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학교의 복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였고요. 저 노란 벽 뒤쪽이 과학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학교에서는 과학실은 이제 미래연구학 교실, 뭐 창의학당 과학실 이런 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정부 정책 지역 자금을 받아서 그 안에 교실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을 바꾸는 그 담당 선생님, 과학부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이 설득된 겁니다. 저런 식의 실시간 데이터를 탐구하는 활동을 굳이 과학실 안에서, 교실 안에서, 정확히 말하면 수업 시간에 한정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저런 활동은 학생들이 아무 때나 본인이 원하는 순간에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걸 교장 선생님이 오케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도에 걸린 겁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연구 수업이 진행 중에 있었고요. 이제 복도 노란벽 안쪽에서 지금 연구 수업, 시범 수업이 진행 중이었고 저는 잠깐 나와서 아이들이 뭐라고 있는지를 보다가 저 학생들은 연구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렇게 저곳에서 현재 그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는 그 확대해서 지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주 좁은 지역에 한정해서 보는 것은 아직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한반도를 덮고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사범계열 학생이 있다면 그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후에 그 가르치고 배우는 곳에서 그 자기 직업을 취하려고 하는 그 분이 있다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도입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 도입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디지털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아주 많이 발달했으니까요. 그 양으로나 질로나. 그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교육 콘텐츠의 일부에 저렇게 실시간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같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실시간 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매체에는 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렇게 복도를 바꾸는 방법. 복도도 어떤 의미에서 교육 매체니까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치이고 인공물이니까요. 복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교과서를 바꾸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디지털 버전의 교과서, 교재가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지금 동영상 중심의 이미지와 텍스트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교과서 혹은 교재의 일부에 실시간 데이터가 적용된다면 그건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와 같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래 걸리겠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교육 상황에 적용되는데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범계열에 있는 학생이고 혹은 교직 과정을 이사하고 싶어하는 학생이고 혹은 미래 직업 세계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 세계에서 직업을 취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도입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한테는, 중학생들한테는, 고등학생들한테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대학생들한테는 그리고 넘어서 성인들한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미래는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이 교양 수업을 거쳐 지나가시고 그리고 전공의 세계에 돌아가셔서 이 생각을 계속 여러분들 전공 세계에서 해보았으면 하는 게 저의 아이디어이자 제안입니다. 이번엔 역사입니다. 앞에 방금 보여드렸던 것 사례는 지구 혹은 행성, 뭐 자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엔 역사입니다. 역사를 그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으로 가르치는 주체와 배우는 주체 앞에 놓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그 가르치고 배우는 그 대상물이 되게 하는 그 장치와 인공물은 우리들한테 가장 익숙한 것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제 그 시공간에서 계속 꾸준히 변화하는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무언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공간에서 자유롭게 변화하는 그 역사적인 현상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현상을 우리를 그곳에 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역사적인 현상을 그러니까 그 시공간 절단면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책이지 않습니까? 문자 텍스트를 이용해서 고정시키고 그 고정된 상태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 그 장치와 인공물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것과 조금 다른 예입니다. 이것은 또 역시 이것도 웹사이트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2015와 같은 글자는 연도를 의미하고요. 이 사이트는 1800년부터 최근까지의 역사적 현상을 국가별로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그 대륙별로 그 X축과 Y축과 그다음에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크기와 동그라미 색깔과 이런 그 여러 차원의 데이터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근 200 몇십 년 동안의 그 현대사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 말로 설명드리는 것이 좀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그 사이트를 열고서 실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 중에서 시간축에 따라 데이터로 표시할 수 있는 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시간축에 따라서 그 코로나 확진자의 수와 그 다음에 안타깝지만 사망자의 수와 이런 것들을 시간축에 따라서 쭉 보게 되죠. 시간축에 따라 표시하는 가장 또 대표적인 데이터는 주가의 변동, 환율의 변동과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시간축에 표현을 하죠.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공간의 절단면, 그 정지 상태에서 어떤 현상을 보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 속에 그 현상을 배치시키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장치, 인공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번엔 몸입니다. 몸. 그 우리 몸을 탐구하는 전공의 영역은 대표적으로 자연과학, 의학 뭐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몸의 변화를 탐구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장치 없이 몸의 변화를 탐구할 수 있는 그 도구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몸도 세계죠. 그리고 우리 몸은 그 우리한테 좀 독특한 세계입니다. 그 독특한 세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일부 현상들은 우리의 의식으로 그 의식의 대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발생하는 우리 몸에서의 현상이죠. 우리 현재 잠들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그 현상을 우리가 우리 의식의, 우리 지각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우린 잠들어 있는데 못하죠. 잠들어 있으니까요. 우리 몸은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그 어떤 존재일 겁니다. 우리 의식에 가장 익숙한 존재 중 어떤 대상물은 익숙해지면 질수록 의식의 범위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대상 범위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의식의 대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치를 이용하면 일부라도 그것을 의식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고, 과거에 의식의 대상으로 다룰 수 없었던 것을 의식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생각의 재료가 추가되는 거였고, 그 추가된 생각의 재료에 의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소개드리는 사례는 손가락에 끼우는 저온 장치입니다. 심장박동수와 SpO2라고 저기 화면에 쓰여 있는 것처럼 저것은 혈중산소 포화도입니다. 혈중산소 포화도 데이터, 그리고 심장박동 데이터, 혈압 데이터, 이런 것들을 측정해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영화에서 보면, 영화 드라마에서 보면 귀에 이렇게 꽂고 있거나, 아니면 코에 이렇게 걸고 있거나, 아니면 손가락 끝에 이렇게 끼우고 있거나, 그런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착용을 하고 나면 실시간으로 저 데이터를 측정해줍니다. 심장박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띠 하고 멈추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혈중산소 포화도, 혈중산소 포화도는 번역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피 속의 산소의 분압입니다. 100%를 최대치로 놓고, 그리고 그 아래로 떨어지는. 그리고 제가 그 아래 핸드폰 사진과 함께 화면에 표시한 저 장치는 손가락에 끼우고 옆에 핸드폰을 켜서 그 관련된 제품과 연결 가능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상태에 두면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옮겨줍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도중에 저 장치를 손가락에 끼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도중에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현상 중에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사소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심장 박동수, 그리고 혈중산소 포화도.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혈중산소 포화도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던 것은 저의 푸고이 증상과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는 도중에 제가 코를 본다는 것은 가끔 자각하는 일이고, 그리고 저랑 같은 공간에 잠을 자고 있는 저희 가족들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현상이지만 저는 자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면서 코를 골고 코를 심하게 고는 순간에 숨을 좀 멈추고, 숨을 멈춘 것에 대한 증상이 좀 심각하게 혈중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리는 일을 발생시킬 만큼 코를 골거나 숨을 멈추는 일이 내 몸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각하거나 의식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불가능했던 어떤 현상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전공 세계에서 이렇게 어떤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데이터로 바꾸는, 그리고 데이터를 바꾸면서 그 데이터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그 세계를 탐구하고 세계 속의 현상을 탐구하는 그 경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어떤 의미에서 요구하고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준비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새로운 도구와 방법에 익숙해지기. 이 수업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수업이긴 하지만, 저는 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가장 요즘 흥행하는 방법으로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시도는 아주 일부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드를 이용해서, 코드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 실습과 그 경험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전공 세계에서 하시거나 혹은 다른 수업 활동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는 앞으로 계속 열릴 거고, 지금보다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릴 겁니다. 지금 저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준비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코드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 활동을 아주 많이 축소하고, 코드와 같은 새로운 언어, 그것을 좀 익숙하게 다루는 데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니까요. 시간과 에너지와 어떤 의미에서 돈도 들어야 하고 에너지를 좀 갈아 넣어야 하거든요. 그런 시도를 앞으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세계 경험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 수업 시간에서는, 이번 학기 이 수업에서는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은 아주 제한적이고, 방금 제가 몇 가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경험들, 교양 수준의 경험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선택을 해서 그래프를 바꾸고, 그래프를 다시 해석해보고, 뭐 이런 식의 아주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뤄보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방법을 적응해보자는 겁니다.